네,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썸네일에 오늘 매매 안 했습니다 라고 적어놨죠. 오늘 매매 안 했습니다. 뭐 실제로 매매를 아예 안 한 건 아니고요. 전날 들고 왔었던 종가 베팅 종목 정리를 했고, 그리고 눌림목 매매도 했습니다. 눌림목 매매. 근데 제가 어떤 의미로 오늘 매매를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주도주 매매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주도주 매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당일 매매를 하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은 있었지만 확실하게 부합하는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매매를 진행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당일 매매를 주력으로 하는 트레이더예요. 맞죠? 당일 급등주,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인데, 매매할 게 없다 보니까 주도주 매매는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왜 건너뛰었냐면, 오늘 종목들을 보면 급등하는 종목이 있어도 호가가 텅텅 빈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장에 거래대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뭐 주도주가 없는 것도 있는데,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호가가 너무 텅텅 비어서 베팅을 하기가 너무 부담돼요. 호가가 비었는데 베팅을 하면요, 내가 잘못 타점을 잡았다고 한다면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 번에 뭐 4%, 5%. 예를 들면 제가 장중에 봤었던 우리너리시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처럼 이렇게 훅훅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호가를 항상 체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최소 한 호가당 8천에서 9천, 저는 1억까지 좀 차 있는 종목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가도 항상 신경 쓰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일봉상의 그립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예를 들면 오늘 뭐 상한가를 갔었던 에너토크, 이런 종목들을 보면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한가에 갈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제 입장에서 제 기준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매물대를 낀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역추세에서 갑자기 상한가를 꽂는다라고 한다면, 상한가가 풀렸을 때, 물론 얘는 오늘 다시 말았지만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가 몰라요. 이 압박에 이은 투매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일봉상 이런 그립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웬만해서는 잡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딱히 매매할 만한 종목이 없었고, 그리고 후보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휴마시스, 제가 오늘 딱 여기다가 그거 놨죠. 분차트상에서도 딱 그거 놨거든요. 여기만 돌파하면 사겠다, 여기만 돌파하면 내가 매매를 하겠다. 왜냐하면 오늘 이 종목이 거래대금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때 봤을 때만 해도 휴마시스는 이미 거래가 3,300억 정도가 이미 거래가 된 상태였어요. 마지막까지 보면 뭐 거래대금이 4,800억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거래대금이 엄청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가 여기만 돌파한다면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딱 후보를 두고 보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시간이 끌리니까 이렇게 짱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돌파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깻잎 한 장 차이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후보생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제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푸른기술, 뭐 T로보틱스, 이런 종목도 올랐어요. 맞죠? 분명히 이슈가 있었지만 뭐 괜찮은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다 일봉상의 위치를 보면 다 그 역추세죠. 그리고 이평선도 역배열에 가깝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매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PHC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이렇게 갭을 너무 크게 띄웠습니다. 그쵸? 상한가를 너무 빨리 갔고, 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주도주라고 판단하지 않죠. 그래서 매매를 안 했고요. 그리고 아지네스텍, 뭐 수급이 여기에서 한 번만 더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매매를 해볼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매매를 안 했고, K옥션 같은 경우에도 어제 너무 많이 빠졌죠. 빠진 크기가. 그래서 매매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매매한 거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일 종배 들고 온 거,
그리고 눌림목 매매 했어요. 눌림목 매매를 했습니다. 보시면 사고 팔고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프로토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쵸? 제가 오늘 썸네일에 오늘 매매 안 했습니다 라고까지 적어 놓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어제 댓글에 사고 팔고 익절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께서 분명히 오토엔에서 매매를 잘하고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만족이 안 돼서 자꾸 매매를 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적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뭐 옛날을 뭐 돌이켜 보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당일 얼마는 채우자. 당일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채우자라는 어떤 목표 금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표 금액이 10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성에 안 차서 만약 여러분들이 오토엔에서 3만 원이라는 돈을 땄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원칙대로 잘했어. 근데 7만 원이 부족하죠. 그럼 이 부족한 7만 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흥분해서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흥분해서 매수 버튼을 눌러서 수익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결과가 좋지를 못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 목표 금액을 절대 설정하지 마세요. 그냥 원칙에 부합하는 종목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건데, 일단 얼마는 내가 목표로 해놓은 이 금액 요 정도는 벌어보려고 이 종목 저 종목 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매수하게 되면 결국에는 플러스 3만 원이었던 게 마이너스 3만 원이 되고 마이너스 10만 원이 되면 이때부터 슈퍼 대동이 가동됩니다. 갑자기 계좌에 돈 추가적으로 입금해서 어떻게든 양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보통은 결과가 좋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페인은 목표 수익을 정해놓는 거. 그걸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그냥 내 기준에 맞는 게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건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토엔에서 8만 원을 벌었어요. 8만 원을 벌었어요. 수익을 봤죠. 근데 이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종목에서 다른 어떤 원칙 종목이 나왔는데 이 종목을 매매를 안 해요. 물론 이건 개인 성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성향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내가 수익을 봤다고 또 원칙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안 한다라는 건 뭔가 얼어있다라는 거죠. 얼어있고 자신감이 없고. 근데 여러분들 자신감을 되찾으려면요, 자신감을 가지려면 내 원칙이 정말 시장에서 통하는지를 여러 번 느껴야 됩니다. 한 번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느껴야 돼요. 여기서 수익을 봤어요. 그 이후에 원칙에 부합하는 종목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원칙에 부합하는 종목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잃을 수도 있죠. 여기서 잃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수익금을 까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식에서 손실이라는 건 필수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수익 봤다고 다른 원칙 종목에서 매매를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신감을 가지려면 자기 원칙이 연속적으로 수익을 봤을 때, 한 번 수익 보고 두 번 수익 보고 연속적으로 수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아침에 오토엔 한 종목에서 매매를 하고 마쳤어요. 분명히 다른 원칙 종목도 있었는데 여기서만 매매를 하고 마쳤어요. 근데 손실 보는 날을 생각을 해봅시다. 한 번 손실 보잖아요. 이 손실 본 것도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매매를 하죠. 근데 그러다가 또 다음 종목 손실 봐서 손실이 커졌어요. 무슨 말이냐? 수익 본 날이랑 손실 본 날의 이 손익비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기법을 연구하고 시장 상황을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매매를 하되, 할 게 있으면 하라는 겁니다. 대신 할 게 없을 때 철저히 하지 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누르는 매수 버튼이 큰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생각한 어떤 목표 금액을 설정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망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다가 오늘 매매 안 했습니다 라고 적어 놓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